안녕하세요. 무릎탑조사TV의 무릎탑조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병어돔이라고들 하시는 그 무전매가리, 그 라운드 폼파노라는 어종 낚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바다낚시터에 방류되는 이 병어돔이라는 어종은 병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병어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돔 종류의 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어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생김새는 병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뒤에 돔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면 고급 어종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술 때문에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 병어돔, 지금부터 이제 무전매가리라고 할게요. 무전매가리는 대부분 양식입니다. 물론 자연산 무전매가리도 남중국해에 서식은 하고는 있는데, 낚시터에 방류되는 대부분의 무전매가리는 양식입니다. 중국산 양식 어종입니다. 대부분 키로당 3, 4만원 정도의 수산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낚시터에 방류되는 병어돔의 단가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농수산시장 같은 데 가셔서 요새는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이고요. 요즘 물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키로당 3, 4만원 정도에 거래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낚시터에서 방류하는 어종이냐를 떠나서 무전매가리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어종입니다. 살도 되게 단단하고요. 살에서 좀 단맛이 납니다. 대신 병어처럼 생각하시고 조림을 해서 드시면 그 살 자체가, 병어는 되게 야들야들하다면 병어돔, 그러니까 무전매가리는 굉장히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병어 조림을 생각하시고 조림을 해 드시면 식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어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무전매가리, 그렇죠, 무전매가리만을 잡으시려고 낚싯대에 방류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낚시하다가 보면 이렇게 잘 잡혀 올라오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참돔보다는 무전매가리가 조금 더 고급 어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매가리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낚시를 하는 도중에 무전매가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하지만 특정 어떤 몰리는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무전매가리가 있는 가두리 근처에서 떼고기 조항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전매가리는 어쨌든 물이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수상 방가로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물이 지어 다니는 거를 많이 봤고요. 정말 수심 30cm까지도 유영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에서도 입질하고 굉장히 수심 얕은 상층까지 올라와서 유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두리가 특정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방류가 될 그 무전매가리들이 이렇게 그물을 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유영을 해요. 그러면 방류가 된 호지 내에 있는 그 무전매가리들도 그 가두리 안에 있는 무전매가리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기는 합니다. 근데 왜 상층에서 입질을 하냐면, 가두리 그물이 아무리 깊어야 3m까지도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바다낚시터에서 그렇게 깊이까지 가두리 그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끼키야 2m 정도기 때문에 가두리 그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가장자리를 도는 무전매가리들은 끼키야 수심 1.5m 안짝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 30cm부터 수심 한 1.5, 깊게는 2m까지 정도를
노리셔서 그 무전 메가리가 방류되는 가두리 근처를 노리시면 떼고기 조항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무전 메가리는 유형을 많이 하고 회유성이 좋은 어종이에요. 그래서 가두리의 특정 포인트를 제외하고도 여기저기서 많이 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손맛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떤 특정 포인트를 꼽자면 그런 포인트가 될 거고요. 수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날씨가 좀 궂은 날이나 저기압이 낀 날은 좀 바닥권에서 입질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아주 다양하게 입질하기 때문에 수심 조절은 수시로 바꿔가면서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무전 메가리 미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무전 메가리는 지렁이만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낚시를 하신다기보다는 꼭 냉동새우를 같이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전 메가리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이빨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근잘근 잘라서 끊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야금야금 이렇게 톡톡 그렇게 먹기는 해요. 근데 미끼를 막 잘라 먹지는 잘 못합니다. 이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좀 크게 쓴다기보다는 미끼를 좀 작게 쓰시는 게 좋고요. 생새우보다는 냉동새우를 쓰시고 살을 좀, 그러니까 껍질이랑 머리, 꼬리를 떼고 냉동새우 그 살만 좀 발라서 쓰시는 게 좋고, 방류를 막 했을 때는 냉동새우를 좀 길게 쓴다기보다는 좀 작게, 엄지 손톱 정도 크기로 해야 덥석덥석 잘 받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큰 거보단 작은 게 입질 받는 게, 입질 횟수 자체는 큰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후킹까지 이어지는 거는 작은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길게 쓴다기보다 좀 짧게 약간 곁들인 반찬 느낌으로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전 메가리 입질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미끼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날의 활성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우럭처럼 한 번에 덥석 물고선 쭉 씨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찌가 꿈뻑꿈뻑 하고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 다시 올랐다 쭉 들어갔다 다시 올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이 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미끼가 자기 입안에 쏙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찌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챔질을 하신다기보다는 찌가 어느 정도 잠긴 이후에 한동안 좀 떠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견제를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찌가 꿈뻑하고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채시면 미스날 확률이 높습니다. 무전 메가리 히트 후에 랜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무전 메가리라는 어종은 사이즈 대비, 그러니까 바다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어종 중에 사이즈 대비 가장 힘이 좋은 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력도 굉장히 월등하고요. 한번 쭉 치고 나갈 때 굉장히 힘이 좋기 때문에 드랙 조절을 좀 잘 안 해놓으시거나 하면 줄이 터져버리거나 낚싯대가 부러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거의 이제 바람까지 랜딩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이제 몸을 옆으로 놓이고 생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원래 움직인다고 하면 수면 가까이까지 오게 되면, 저희 바람까지 오게 되면 이 녀석이 몸을 약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옆으로 쭉 치고 나가는데, 낚시터 특성상 양옆이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 조사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유롭게 랜딩하면 다른 조사님들 채비를 다 이 녀석이 엉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 진압은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을 잘 찾으셔서 랜딩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사님이 직접 이제 무전 메가리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양 옆에 조사님이 무전 메가리 히트를 했을 때 채비를 사실 걷기 싫죠. 왜냐면은 나도 빨리 입질 받고 이제 고기 잡아야 되는데 옆 조사님들 랜딩 때문에 제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엉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시간은 더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엉킬 것 같으면 빨리 이제 낚싯대를 감아서 차라리 멀리 캐스팅을 하시고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 좀 들고 계시면 어차피 그 병어돔이라는 어종은 발 앞에 오기 전까지는 양옆으로 이렇게 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앞에 와서 짤 때 그 부분에만 좀 낚싯대를 좀 들어서 그 줄이 엉키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양옆에 조사님들이 랜딩 하실 때는 낚싯대를 좀 들어서 이렇게 엉키지 않게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전 메가리 채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채비는 사실 1호대 이상이면은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낚시터에서 큰 대병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걸 방류하기도 하는데, 끼키에 방류되는 그 병어돔 사이즈가 한 40cm 전후일 거예요. 그래서 40cm 전후면 1호대 정도로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원줄 3호 정도의 목줄 2호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드랙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너무 힘 대 힘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적당한 드랙 조절이랑 완곡 조절을 하셔서 랜딩 하시면 충분히 재미난 손맛 보시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옆에 조사님이 바짝바짝 붙어 있다면 조금은 강제 진압을 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바늘은 사실 큰 바늘보다는 작은 바늘이 좋고요. 이 녀석이 견제만 좀 잘 해줘도 덥석덥석 아예 목 안까지 다 삼켜서 먹는 친구이기 때문에 바늘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바늘이 훨씬 후킹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병어돔을 벌써 방류하는 낚시터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녀석은 조금 더 날이 더워져야 방류를 할 거고, 올해 얼마나 더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덥다면 참돔은 거의 방류가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더우면 참돔 방류하면 참돔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병어돔 위주로도 많이, 그러니까 무전 메가리로 많이 방류될 확률이 높은데, 무전 메가리의 특성이나 미끼나 포인트, 어느 정도 랜딩하는 방법 정도 알아두시면 올 여름 좀 더우시더라도 화끈한 손맛 보시면서 낚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무전 메가리는 밤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낮에 위주로 나오고요. 사실 여름은 낮이 너무 덥긴 한데 밤은 더 지옥이죠. 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낮에 바짝, 오전 방류, 오후 방류 때 그때 바짝 하시면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낚시하셔서 좋은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조과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무릎탁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